병은 입으로 들어오고 화는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대의 마음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고 심하면 패가망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아무리 큰 손해도 만회할 수 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말의 중요성은 매우 중시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SNS가 발달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누구나 말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어야만 하죠. 제가 센터에서 모든 수강생들한테 강조하는 게 타인 최면이에요. 타인 최면은 내가 상상하는 것을 말과 글로 타인이 상상하게 만들고 나의 생각을 타인이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리는 일련의 설득 과정입니다. 타인 최면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마술사가 돼야 돼요.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고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지적인 무기가 풍부하면 많은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언어는 생각을 담는 그릇으로 여러분이 언어의 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지식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을 얻는 최적의 도구는 독서죠. 지금 당장은 지식의 축적이 깊지 않다 해도 대부분 상황에서 마법 같은 효과를 만드는 문장과 어휘가 존재합니다. 이런 마법의 언어는 횟수 제한도 없고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언어의 마술사로서 마법의 문장을 활용하는 그런 원리를 알려드려 볼게요. 마법의 언어를 구사하기 전에 우선 바른 마음을 갖춰야 합니다. 평소에 특정 대상이나 그룹에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불쾌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좋은 이야기 하는 건 쉽지 않겠죠.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기에 내뱉은 말은 감언이설처럼 들리게 되고 상대도 그 의중을 쉽게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올바른 마음을 배양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는 거죠. 마법의 언어는 이런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추고 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마법의 문장은 이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거두셨는데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인 문장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취에 대해서 묻는 게 키포인트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에 빠진 그 특별한 대상이 있을 거예요. 특정 자극에 심취해서 그것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겠죠. 상대가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인정해 버리면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가 무엇에 집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명한 분들은 책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직업, 나이, 성별 등을 보면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을지,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대략적으로 파악해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대화를 하면서 상대가 자주 쓰는 문장이나 어휘를 유심히 듣고 그들의 표정 변화 이런 걸 관찰해 보면 관심사를 바로 금방 파악해낼 수 있게 돼요. 사람은 언제나 무의식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겠지만 말과 행동, 표정 등을 통해서 무의식에 어떠한 생각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다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할 때는 항상 그분들의 책을 미리 읽었고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갔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된 상태면 상대와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어서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둘째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나는 단어인 상대의 이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에요. 보통 비즈니스 할 때 상대의 직책이나 직함만 부를 때가 있죠. 이때도 종종 의식적으로 이름을 불러주면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름을 부를 때 따뜻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목소리에 담는 거예요.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세 번째 마법의 단어는 덕분에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통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고 이야기를 꺼낼 때 나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성취에 대한 모든 공로를 독차지하려는 경향도 있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실제 성과에 기여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을 챙기려는 그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관계가 좋게 될 수 없게 만들어요. 아무리 능력자라 할지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서포트하는 지원 세력이 없다면 극한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자랑인 손흥민 선수도 그의 아버지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겠죠. 타인의 공로를 인정하는데 자주 쓰면 좋은 단어가 덕분에 라는 표현이죠.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당신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해주신 덕분에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식당을 세심하게 예약해 주신 덕분에 모두들 맛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의 공로를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인정해주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상호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분들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게 될 겁니다.
나 혼자만 고결하다고 외칠 때보다 주변 사람의 공로를 인정해주면 전체가 좋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법의 언어는 무제한으로 사용 가능하죠. 이 언어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존중하려는 태도예요. 이 점을 기억하시고 마법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자신만의 매력적인 언어를 개발해내시기 바랍니다.